인공관절을 갈아 끼웠는데 고관절 너무 아파요. 딱 검사 다시 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진통제 드세요. 끝. 이번 영상은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므로 수익 창출이 없는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과잉 수술, 무책임한 수술은 피하자. 모든 수술과 모든 의사를 비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극소수의 돌팔이 사기꾼 의사를 피하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영상을 한번 올렸죠. 사실 이런 영상은 어쨌든 비판 영상이기 때문에 한 번만 올리고 그냥 땡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피해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건 아니고 케이스가 있습니다. 잘못된 수술로 인생을 망칠 뻔한 실제 케이스입니다. 3건이에요, 3건. 사실 제가 한 건만 케이스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케이스가 2개나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망치지 않고 잘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허리 수술만 4번 했어요. 시술이 아니고 수술을 4번 하신 겁니다. 4번 하고 나서 10분도 걷기 힘든 거예요. 10분도 걷기 힘들어서 수술한 게 아닙니다. 수술 4번 하고 허리가 완전 맛이 간 거예요. 두 번째,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냄비를 못 든대요. 냄비 들고 어깨 아픈 게 아니라 냄비만 들어도 그걸로 고관절이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다?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은요, 발가락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통증, 2시간 이상 잠을 못 주무신대요. 발이 계속 아파서 1년 반 동안. 다 실제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들의 케이스고요. 첫 번째 환자분은 실제로 치료를 한 6개월 동안 진행을 해가지고 거의 완치까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재활 컨설팅으로 한 번만 진행을 했고요. 3번째는 얼마 전에 바로 초진 검사만 하고 이제 막 재활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완치 케이스는 1번에만 해당하고요. 완치했다 안 했다가 오늘 주제가 아니라 왜 이 수술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우선 환자분 상태 어떤지, 치료기간이 6개월이었기 때문에 모든 치료 과정을 담을 수는 없고요. 이분이 10분도 걷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치료하고 나서 제가 웬만한 동작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술 후 상태랑 인터뷰 보고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까지면 그까지만 가도 돼. 쭉 올라올 때 엉덩이 힘주고, 그지? 옳죠. 내려올 때 배 잡고 엉덩이 잡고 배 잡고 엉덩이 잡고 천천히 천천히 쭉 반대쪽 천천히 호흡하면서 처음 오셨을 때 허리 상태가 어느 정도였죠? 걷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한 몇 분 정도 걸을 수 있었죠? 2, 3분도 제대로 걷기가 어렵고 지하철 타고 온다는 그 자체가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뭐 지하철 갈아타고 걸어당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오시기 전에 허리 치료 엄청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받았지요. 병원, 뭐 한의원, 맹인 안마사 받아볼 거는 거의 다 받아봤습니다. 수술도 많이 하셨죠? 수술도 4번 했고 시술은 5번 했고 너무 뭐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3년 4년 걸렸으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디스크에다가 협착이 같이 왔다 터졌으니까 워낙 고통이 심하니까 제 발로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수술했죠. 근데 수술을 4번 하고 나서도 2, 3분도 그래, 걷기 힘든 거죠? 수술하고도 얼마 못 가서 재발하니까 그래도 몇 년이라도 좀 일상생활을 하고 다시 재수술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뭐 일상생활을 잘못해서 인정을 하겠는데 이 뭐 수술해가 아무것도 하도 안 했는데 뭐 재발해가 하는 거지가 이러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지.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랑 여기서 받았던 치료랑은 어떻게 다르셨어요? 어디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병원 치료도 좋은 기고 한의원 치료도 좋은 기고 뭐 어느 치료라도 다 좋지만은 환자가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그 치료는 이제 쉽게 말하면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뭐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원장님 만나고부터 한 번, 두 번 이래 시간이 가다 보니까 최고
심한 통증, 응치가 빠져나가는 느낌, 이게 없어지면서 내가 지하철을 3번을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올 때 여기 머리 밑에 막 생땀이 막 줄줄줄줄 흘렀는데 아파서 한 6, 7, 8번째부터는 내가 지하철을 좀 수월하게 갈아타고 이동을 할 수 있고 오늘까지 30번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참 제가 만족할 정도로 제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셔서 참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의 수술 이력은요, 먼저 오른쪽에 3, 4번 디스크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5번, 1번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했던 데가 또 터졌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3, 4번 세 번째 수술하시고, 마지막에 또 왼쪽에 3, 4번을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니까 이거 뭔가 수술이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 디스크 영상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척추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 가만히 있는 뼈가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지 않겠죠? 주변에 근육들이 막 있을 건데 약해지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무너진 건 결과인데 수술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게 근육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수술하고 땡 하니까 또 무너지지. 다른 데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계속 무너진다니까 철심 다 박아야 돼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의원에 가서 수술처럼 하는 도침 치료가 또 있대요. 700만 원이었대. 물론 아까 허리 수술을 몇 천만 원 들었겠죠. 또 700만 원짜리 막 도침 수술했대. 당연히 효과 없지. 이렇게 허리가 너덜너덜한 상태인데 뼈가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근육이 너덜너덜하겠죠. 그래서 제가 근육 검사했을 때는요, 이분이 왼쪽이 다 안 좋았어요. 왼쪽도 다 굳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뭐 다른 데는 괜찮으니까 별로 안 심하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약한 정도가 너무 심한 거고 이미 허리가 거의 만신창입니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니까 뼈가 아무리 멀쩡해봤자 내가 근육이 다 맛이 갔는데 근데 뼈만 보고 괜찮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수술은요 반복하면은 뭐 사이보그처럼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약해져요. 허리 수술하면 한참 누워 있어야 되냐. 근육 다 빠진다니까. 근데 근육이 아무리 빠져도 뼈만 보고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몸의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수술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뭐 수술하면 좋아진다니까 뭔가 한 번의 수술로 내가 뾰로롱 낫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냄비도 못 들어요. 이분이 어떻게 히스토리가 있냐면 일단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돌리면 골반이 찝혔대요. 골반 찝히네 해서 병원에 갔대. 이것밖에 없었어요. 찝히는 것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MR을 탁 찍었겠지. 당연히 나오는 게 없겠지. 찝히는 거는 그냥 근육 문제니까. 근데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짧게만 말하면요. 퇴행성은요, 20살도 퇴행성이라 합니다. 뭐 나오는 거 없으면 그냥 퇴행성이라고 갖다 붙이는 병원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겁니다. 충격적이죠. 다리 들면 찝히는데 이거 관절 닳았습니다 해서 뼈를 통째로 간 거야. 근데 심지어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만으로 70입니다. 만으로 70인 분한테 이거를 수술한 거예요. 골반이 찝히는 상황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술하자는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이 있어요. 잘 안 닫혀. 걸려. 여기 탁탁탁 계속 걸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 닫는 경첩 있죠. 경첩이 다 풀렸어. 경첩이 이렇게 헐거워지니까 원래는 딱 규격에 맞는데 안 맞으니까 자꾸 걸리겠죠. 그러면은 경첩을 바꿔야 됩니까? 이 부딪히는 문을 깎아야 됩니까?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경첩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부딪혀. 그러면 이 문 자체가 뭔가 모양이 틀어진 거죠. 그때는 문을 깎아야 되죠. 근데 경첩 이렇게 망가진 거 내버려 두고 문 깎아놓고 이제 안 걸리네. 경첩을 너덜너덜한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깨 수술과 고관절 수술은요, 이런 식으로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케이스 많이 보여드렸죠. 앞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분이 인공관절 수술에서 어떻게 됐느냐. 일단 양반다리가 아예 안 돼요. 오른쪽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고관절이 양반다리 몇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도 안 가. 반에서 그냥 걸려. 못 가. 그리고 뭐예요? 그냥 냄비 좀 들고 움직이면은 고관절이 막 며칠 동안 아프대. 그런 증상 없었는데 그냥 찝히는 게 전부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병원 가서 물어보겠죠. 인공관절을 갈아 끼웠는데 이렇게 양반다리도 안 되고 고관절이 너무 아파요. 딱 검사 다시 옵니다. 찍. 뼈만 봤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수술 잘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고관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진통제 드세요. 끝. 제가 봤을 때 이 레파토리는 대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그냥 AI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마찬가지죠. 뼈가 괜찮다고 근육이 괜찮은 게 아니죠. 제가 이분 근육 검사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다 풀렸었는데 수술한 쪽이 오른쪽이었거든요. 그때 아드님이 같이 오셨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제가 들어서 움직이면요 뭔가 버티면서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이래 덜렁덜렁합니다. 그냥 이래요. 고관절이 이런 상태라니까. 연세가 70인 분들한테 고관절 뼈 갈아끼는데 다 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육이 완전 너덜너덜해서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조금 안 들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겠지. 그리고 이 정도로 고관절 너덜너덜하면 그 다음 어디 아프다고 했어요? 무릎 아프지. 실제로 이제 무릎 통증도 있다 하셨거든요. 불과 2주 전에 오셨던 케이스고, 이거는 심지어 오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발가락 수술하고 24시간 통증 발생해서 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처음에 뭐 때문에 병원에 갔느냐, 발바닥이 화끈거렸대요. 그럼 당연히 족저근막염, 발바닥 과긴장 이런 거겠죠.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병원에 딱 갔어요. 그럼 병원에서 뭐 합니까? 엑스레이만 찍겠죠. 엑스레이 보더만은 발가락 뼈가 길어서 그렇대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뭘 하자냐면 발가락 뼈를 자릅시다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실제 환자분의 동의를 구해서 그 환자분의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원래 이랬어요. 근데 발바닥 화끈거리는데 요 두 개가 길다 했대. 그래서 관절을 잘라냈어요. 허벙하게 뼈를 자른 겁니다. 뼈를 잘랐어요. 그냥 이렇게 벌어져도 괜찮냐 물어보니까 발가락은 괜찮대. 괜찮기는. 지금 이분의 상태 요래요. 수술한 자국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좀 골맞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발가락 뼈를 자른다고 수술한 여기가 24시간 계속 아픈 겁니다. 24시간이니까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밤에도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수면제를 먹는다. 근데 그래도 1시간 반마다 깬대요. 이 삶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산 지가 1년 반이 됐어요. 그럼 수술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뭐 있겠어요? 병원 갔겠지. 그럼 병원에서 뭡니까? 또 사진 딱 찍겠지. 뭐라 합니까? 수술 잘 됐습니다. 뼈는 아무 이상 없어요. 진통제 드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통제도 안 들었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앵무새 갖다 놔도 될 것 같아. 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이분은 체크했을 때는 고관절 앞쪽 뒤쪽 다 풀렸죠. 그냥 딱 전형적입니다. 엉덩이나 햄스트링 다 풀리니까 종아리나 발바닥 과사용되겠죠. 이분 종아리 엄청 뭉친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발바닥도 엄청 뭉쳐있죠. 애초에 이렇게 해서 발바닥 화끈거리는데 뼈 찍어놓고 뼈 타라면서 뼈를 잘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다리 뒤 근육 힘 없으니까 보상작용이 종아리랑 발바닥으로 간 거예요. 이런 수술이 공통점이 뭐냐, 그리고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 우선은 제대로 진단도 안 해. 필요 없는 수술인 거죠. 필요한 수술을 잘못했고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아무 상관이 없고 1도 필요 없는데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했는데 더 아파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누가 봐도 수술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수술 잘 됐다고 그냥 뼈만 딸랑 보면서 이상 없다고 하는 뻔뻔한, 분명히 환자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졌는데도 이상 없다고 막 딴말하고, 모든 환자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의사가 절대로 본인 수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수술을 한 사람이 뭐 하루 이틀 이런 수술을 해왔겠어요? 평생 이렇게 해왔겠지. 그러면은 이런 수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 아무리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도. 그러면은 돈은 또 떼도 멀잖아. 그게 더 열받습니다. 사기쳐서 뭐 한 달에 100, 200 벌면은 그것도 나쁘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뭐 몇천, 몇억 벌고 있을 거 아니야. 상식적인 선에서도 필요 없는 수술인 게 좀 보이거든요. 이 사기꾼 의사들이 분명히 효과가 없거나 원장님 수술했는데 더 아파져요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면 수술하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네. 그럼 수술 막 함부로 막 하면 안 되겠다. 수술 앞으로 조심해야지. 이게 인간이 할 생각이잖아. 근데 수술하고 아무리 아파져도, 아무리 내 수술을 잘못해도 내 책임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수술하자. 계속 수술로 난 돈만 계속 버는 거야. 이게 사람들 인생 조지면서 돈 버는 거야. 최악의 최악 아닙니까? 이거는 목숨만 안 죽였을 뿐이지 인생 망친다니까. 잘못된 수술은요, 한 번만 해도 인생 망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의료사고 케이스도 몇 번 보여드렸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동일합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고요. 수술 쉽게 말하는 의사는요, 제발 피하세요. 아까 마지막 발가락 수술도 태어나고 바로 그냥 걸어 다니면 됩니다. 다 나아요. 이랬대요. 수술하고 아프고 나서도 괜찮아요. 있으면 낫습니다. 이랬대요. 1년 반 동안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뭐 의사뿐만 아닙니다. 한의사도 마찬가지, 치과의사 마찬가지, 전문직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제 말도 안 믿어도 됩니다. 저라는 인간을 안 믿어도 됩니다. 저라는 인간을 보고 치료하지 말고요, 제가 보여드린 것만 보세요. 보여주는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수술하면 됩니다. 내가 뭐 20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은요, 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는 게 제가 무슨 정의구현, 선민의식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저랑 제 가족만 잘 되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유튜브로 어쨌든 대중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하면서 재활을 알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아픕니다. 이런 걸 알리는데 옆에서, 아니 옆도 아닙니다. 그냥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기를 당하면서 몸과 인생을 망치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걸 아는데 그걸 눈 감으면서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거는 이거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남을 비판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올려서 저한테 득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인생 망쳐가면서 떼돈 버는 인간들 있죠. 이런 인간들.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성격은 안 돼요. 제가 막 정의롭게 나설 성격도 아니지만 이런 거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여건이 안 되지만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잘 된다면은 이런 피해자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특집 방송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솔직히 모르잖아. 지금 TV 보는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 수술하고 잘 되고 그런 것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자꾸 수술을 쉽게 생각하고 수술을 자꾸 쉽게 말하니까 듣는 환자 일반인도 수술을 쉽게 듣는단 말이야.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지만 피해자에 대한 걸 알리는 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사실 지금도 좀 황당한 게 이렇게 수술 망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는 의사도 아닌데 한의사인데 분명히 의사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모를 리가 없거든. 근데 왜 그런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런 수술 비판 영상을 올리면은 분명히 이제 병원 관계자나 뭐 의사 코스프레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일개 한의사가 뭘 아느냐, 네가 뭐 수술에 대해 아는 게 있냐 막 주저리 떠들 겁니다. 더러운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제가 더 이상 이거를 방관을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유튜브를 계속 할 거고요. 그런 거 눈치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이런 유튜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결국 가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은 꼭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잘하는 의사 선생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사기꾼 의사들이 얼마나 남 인생 망쳐가면서 떼돈을, 꽁돈을 잘 벌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에서는 최대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주변이나 가족분들 중에서 수술을 할 예정인 분들이 있다면 수술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잘 고민을 해보고 병원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꼭 여러 군데 가시고요. 뭐 유튜브에 나왔더라, TV에 나왔더라 이런 거 유명세도 믿지 마세요. 꼭 3군데, 4군데 이상을 가신 다음에 충분히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아 수술 쉽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세요. 걱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20살에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다음날 퇴원해서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30분 만에 끝난다 했어요. 수술하는데 4시간 걸렸고요.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운동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운동하려고 안 아프려고 수술했는데 재활해서 하는데 거의 2-3년 넘게 걸렸습니다. 심지어 그 재활도 거기서 해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재활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